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오스만을 공부합니다. 오스만의 역사를 보면 결국 10세기부터 시작된 오스만이 15세기 중반쯤에 이르러서 성장에 엄청나게 중요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죠. 근데 그렇게까지 오스만이 커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지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들에게는 필수적인 도구처럼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오스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마도 그렇지 못할 거라 하는 것을 예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으로 검찰총장이 되고 압수수색으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압수수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압수수색하면 이번에 아마 미국에 가가지고는 한국의 그 용산을 도청했으니까 이번에는 바이든 정부를 압수수색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압수수색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으로 일어난 자 압수수색으로 망한다 하는 역사적 진리를 증명하고야 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이제 끼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뭐 이란, 이라크 전쟁, 뭐 여러 전쟁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그들에게 많은 열매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미국을 제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결코 반미도 아니고 저는 결코 미국을 혐오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국의 역사가 다들 그랬어요. 로마도 예외가 아니었죠. 몽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한 개인에게 있어서나 한 사회 국가에 있어서 그가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어떤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어디까지 쓰는 것이 약일까? 그 약이 곧 독으로 변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독을 약인 줄 알고 쓰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의 경우에도 보면 1683년부터 계속 이제 연패의 늪에 빠지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으려고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군사비를 많이 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 위기가 자연히 오는 거죠. 재정 위기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부에는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스만 터키가 상대해야 될 서구 유럽 국가들은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무기를 가지고 나타나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너무나 쉽게 큰 흐름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흥미를 느끼면서도 조금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렘이라고 하면 술탄은 말이야 참 좋았겠어. 뭐 여성들을 뭐 수십 명을 거느릴 수 있었잖아. 수백 명을 거느릴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궁중에 있는, 꼭 궁중이 아니어도요. 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여성 전용 거주 지역, 그것을 이제 하렘이라고 하고요. 그 하렘에 있는 여성들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하나의 잘못된 이해는 하렘에 있는 여성들이야 다 성적 놀이개 아니었나?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렘은
그런 성적 유희의 장소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렘은 교육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연구에 따르면은 오스만 투르크의 최고 지배자, 황제라고 볼 수 있죠. 그 황제의 하렘에는 그 규모가 말이죠. 방이 300개예요. 방이 300개고 거기에 그 300개의 방을 이용하면서 거주하는 여성의 수가 800명이에요. 그 800명이 다 후궁이라고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그 가운데는 후궁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니까 즉 술탄의 성적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도구화된 여성들도 그 안에 있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왕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자 교육의 공간이자 그리고 정치의 공간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오스만 투르크 경우에는요, 술탄이 저녁에 누구와 함께 잘 것인가를 누가 정한 줄 아십니까? 그걸 술탄 자신이 정하지 않아요. 정해줘요. 누가 정해주냐면 어머니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모후라고 하잖아요. 모후. 어머니가 정해줘요. 그 어머니는 그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해줄까요? 술탄이 좋아하는 여성을 골라서 술탄에게 줄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어머니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해가지고 말하자면 특정한 후궁에게, 특정한 여성에게 술탄의 총애가 집중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정치적인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교묘한 게임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렘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말하자면 일종의 고급한 상력을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술탄의 왕비, 술탄의 후궁이 될 사람들을 준비를 시켜요. 그 다음에 귀족들의 배우자가 되기에 충분한 교양을 갖춘 여성들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이 단연간에 걸쳐서 시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성 교육입니다. 거기에서는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바느질을 하고, 자수를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작곡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왕실 또는 귀족 여성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누가 있겠습니까? 환관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환관들이 있고 또 그들의 어떤 생활의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녀들이 많습니다. 하인들, 하녀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여성만의 공간은 또 아니었어요. 왕자들도 태어나서 12살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 왕자들도 하렘에서 함께 엄마, 이모, 고모, 친척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렘에는 맨 위에 술탄의 어머니가 계신다. 그걸 모후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술탄과 같은 서열의 공주들이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술탄의 왕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후궁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종이 있고, 궁녀가 있고, 노예가 있고, 이래서 하렘의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하나의 말하자면 이슬람 사회의 축도였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사회의 어떤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렘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렘이라고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지배자의 성적 도구들이 거기에 거의 감금 상태로 있는 것과 같은 어떤 특수 시설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렘을 얘기하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이 오스만 터키의 정치적인 구조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술탄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일이고, 실제 이 오스만 터키의 후기를 보면은
술탄에게 권력이 있다기보다는 누구에게 있었다? 술탄의 어머니에게 있었다. 즉 대왕 대비에게 모든 권력이 사실은 집중되어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슬람 세계 하면 뭘 생각해요? 여성은 아무 권리도 없다. 여성은 죽으라면 죽고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빼꼼히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살아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그 무시무시한 술탄이 사실은 뭐였다? 허수아비였다. 누구의 허수아비였다? 대왕 대비의 허수아비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왕 대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왕 대비는 그 대왕 대비의 오빠나 대왕 대비의 삼촌이나 대왕 대비의 무슨 남동생이나의 조종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한국형 외척이죠. 조선시대에 말하자면 풍양조신이, 여흥민신이, 안동 김씨경우는 대왕 대비를 내세웠지만 뒤에 남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이 오스만 터키에는 그 남자들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뒤에 있었어요.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하렘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교육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 교육은 그냥 보통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그렇게 거대한 제국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하렘하면 보통 우리는 지금 뒤에 보이는 사파와 같은 장면만을 생각하는 거죠. 여성들이 아주 게으르고 할 일 없이 오직 성적인 쾌락과 욕망만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그들이 더 생각한 것은 성적 쾌락이나 욕망보다는 아마 정치적 야욕이었을 거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의 정치적인 과정에서는 술탄의 모후도 중요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큰 권력을 대권하면서 행사하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내시였습니다. 내시. 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보면 환관의 역할은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환관은 너무나도 많은 견제를 받아서 조선의 환관은 그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웃나라인 중국만 하더라도 환관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었거든요. 환관이 바로 왕의 눈과 귀와 손과 발과 무기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스만 투르크도 보면 그랬다. 환관이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그 환관들이 하렘의 교육도 총괄하고 재정을 관리하기도 하고 큰 역할을 했습니다.